네, 오늘은 마지막이고요. 그 조립은 뭐 각 선생님들 각자 이제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그 빗센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네, 그 분석해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연수가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짧을지 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많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이번 하면 네, 잘 보이시죠? 네. 우선은 지금 엠블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때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과정에서 이제 요 포트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접속 가능한 기기 모든 기기 표시 보신 다음에 포트 번호가 몇 번인지가 오늘은 중요합니다. 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트 번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보시고,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포트가 1, 2번 제외하고 다른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포트가 만약에 여러 가지다. 그럴 때는, 여기 장치 관리자 가셔가지고, 장치 관리자 가셔서, 여기, 포트, 요 부분 있죠? 여기 포트 커맨 LPT, 여기 부분 가신 다음에, 뭐였지? 이 아두이노, 그러니까 엠블럭이랑 연결되는 아두이노가 요거거든요. CH340 요거거든요. 그래서 340 옆에 요 포트 번호를 꼭 아이들 보고 마지막 수업 때는 기억을 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포트 번호가. 그래서 요거 꼭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뜰 상황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뜬다면 요 포트 번호를 꼭 기억하셔서 이따가 활동하실 때 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딩을 우선 먼저 해볼 건데요. 그래서 확장 요거 해놓고 코딩을 먼저 해볼 건데 우선은 오늘 활동은 어떻게 할 거냐면 터치 센서 1, 2, 3, 4번을 누르면 그 네오픽셀의 빛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건, 우선은 네오픽셀 설정부터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서 네오픽셀 1번에 디지털 몇 번으로 연결할 거냐면 저희는 3번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LED 개수는 18개였죠. 18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왜냐면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 제가 변수를 만드는 거를 좀 이렇게 이 자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서 변수는 딱 하나만 만들 거고, 변수를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우선은 그 빛 센서가 네오픽셀의 빛을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선생님, 그 빛 센서가 빛을 알아서 구분해 주지 않나요? 근데 빛 센서는 빛의 양만 측정을 해주는 거지 이게 빨간색인지, 뭐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변수 만들기, 그래서 여기 밝기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변수. 그래서 밝기를 0으로 설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빛 센서를 어디다 연결했냐면, 아날로그 3번에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빛 센서를 아날로그 3번에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3번에는 빛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어, 만약 블록을 가져와서 그 터치 센서의 범위를 정해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를 정할 거예요. 계속 했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터치 센서를 어디 연결했냐면 아날로그 1번에 연결했거든요. 아날로그 1번에 지금 터치 센서를 연결한 상태고 자, 1번을 누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복사를 해서 작다. 이렇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터치 센서 1번이 200 초반대니까 150보다 크고 25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묶을 수 있는 건 그리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게 컴퓨터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변수를 많이 써서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이 방법이 편합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를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면 이 변수를 만들 겁니다. 변수를 만들 때 이제 어저께 네오픽셀 키는 거 연습해 보셨죠? 그쵸? 네오픽셀 만들 때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면 네오픽셀 LED 번호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번호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을 합니다. 밝기가 아니라 뭘 설정하냐면 번호를 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번호를 0으로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번 반복시킬 거냐면 18번을 반복시킬 겁니다. 왜 18번인지는 아시겠죠? 왜 18번이면 네오픽셀이 총 18개의 LED를 갖고 있기 때문에 18번을 반복을 시킬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 18번을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 가셔서 밝기를 1만큼이 아니라 번호를 1만큼 변경을 시킬 겁니다. 1만큼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네오픽셀에서 요거 아이고 이게 아니지. RGB LED RGB 1번, 그 다음에 LED 1번 색상값 이렇게 하고 나서 비출력. 요거 블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블럭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LED 1번 대신에 변수인 번호를 집어넣을 겁니다. 번호를 집어넣고 요게 지금 1번을 눌렀다는 의미잖아요. 요 블럭 자체가. 요 블럭, 잠시만요. 지금 이 조건문 자체가 터치패드 1번을 눌렀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터치패드 1번을 눌렀다라는 의미니까 1번을 누를 때는 색을 뭘로 킬 거냐면 빨간색을 켜겠습니다. 빨간색을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 출력치를 내볼 거라서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네오픽셀은 PWM,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화된 디지털 PWM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0부터 255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5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여기에 뭐, 그때는 어저께 네오피스를 막 하나씩 키고 끄고 하거나 막 그런 그 돌림판 할 때는 기다리기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기다리기를 안 넣은 이유가 왜냐면 18개를 한 번에 킬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그냥 한 번에 팡 켜지는 효과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기를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라 18개가 한 번에 빵 켜주도록 기다리기는 뺐습니다. 네, 기다리기는 빼서 한 상태고요. 혹시 뭐 도중도중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코딩은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를 얼마로 바꿔주면 되냐면 2번 핀이 400대가 나오니까 350부터 450 이렇게 하면은 2번 터치 센서를 누르면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0을 집어넣고 초록색에 255. 네, 초록빛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복사를 해서 아래에 붙여놓고 3번을 눌렀을 때는 550부터 650이 되겠죠. 650이 되겠고 고를 때는 어떤 불을 켤 거냐면 파란색 불을 켤 겁니다. 255. 그 다음에 4번을 누르면 4번이 봐. 네. 800대니까 750부터 850이 될 겁니다. 850.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켜볼게요.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다 키면 무슨 색 빛이 나올까요? 네, 흰색 빛이 나옵니다. 흰색빛. RGB가 다 섞였을 때 흰색 빛이 나오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코딩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그, 어제 반복하기 할 때 19번을 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순서대로 켰을 때 18번 불이 안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오픽셀을 18번까지만 키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19번 반복한 거는
그 이렇게 차례대로 켜졌다가 차례대로 꺼지는 거기 때문에 19번을 강제적으로 반복을 한 거고요. 지금은 키기만 하면 되니까, 네, 끄진 않을 거니까요. 18번만 반복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게 있으면 좋냐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을 때가 설정이 들어가면 훨씬 더 그 터치 센서가 인식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코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터치 센서가 아무것도 안 눌렸을 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터치 센서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을 때는 0이겠죠. 그쵸?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요거를 빼고, 요거 작다만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작다만 요렇게 가져와서 요거는 버리고요. 850이 아니라 한 50이라고 설정을 해볼까요? 50보다 작으면 요거를 다 끄겠습니다. 0, 0, 0.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터치 센서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쵸? 하나도 안 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이 꺼지는 거를 하나를 설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엑셀로 그 데이터 분석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 센서 요 블럭.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두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분석을 할 때도 뭔가 구분점을 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터치 센서를 1, 2, 3, 4번을 누를 때, 누르지 않을 때를 구분할 때 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블록이니까 요거는 꼭 하나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는 굳이 그 여기서 이제 LED를 안 썼잖아요. LED를 안 쓴 이유는 LED는 그냥 표시만 할 거고, 그러니까 값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값을 엑셀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LCD는 굳이 쓰지 않을 겁니다. LCD는 굳이 쓰지 않고, 네, 이렇게만 코딩을 할 거거든요. 네. 물론 나는 뭐 엑셀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LCD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LCD만 집어넣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엑셀로 진짜 해보겠다. 오늘 그 연습처럼 엑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LCD를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래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하고 아까 제가 그 채팅방으로 뭐 하나 설치 부탁드린다고 하는 파일 보냈었는데 그게 파일이 깔려 있으면 같이 실습해 보시는데 좋을 겁니다. 아니면 뭐 제 거 우선 보시고 네,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업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카메라를 하나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오늘 잠시만요. 네. 이렇게 혹시 이거 파일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파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있어야 편하실 텐데.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조립하는 거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네, 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거꾸로 돼. 이 실물 상기를 이걸 잘 써보지 않아. 뭐야. 여기 빛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빛 센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네오픽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터치 센서가 이렇게 아이고, 터치 센서가 있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오픽셀이랑 그 다음에 빛 센서가 이렇게 마주보는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잘 볼까요? 네. 코딩을 하면 이렇게 1번을 누르면 빨간 빛이 이렇게 나오고 빛 센서가 이제 그 빛을 감지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띄면 안 켜지고 자, 2번을 누르면 초록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을 누르면 초록빛이 나와서 빛 센서가 초록빛에 대한 네. 빛의 밝기를 감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띄면 또 꺼지고 3번을 누르면 파란색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 빛이 나와서 빛 센서가 이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띄고 4번을 누르면 흰색 그래.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아무것도 측정을 못하고 못 가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빛의 양을, 그러니까 빛의 밝기를 통해서 이 빛이 무슨 색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코딩이 다 끝났으면 업로드까지 다 끝났잖아요. 업로드까지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거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갑자기 이걸 분리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연결이 해제가 되면 이게 뭐지? 이 아두이노가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업로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두이노 우노에 아예 그 프로그램을 아예 씹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프로그램이 영원히 여기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분리를 해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되게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누르면 빨간 빛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초록빛이 들어오고요. 3번 누르면 파란빛이, 4번 누르면 흰색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이해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 우노랑 누구랑 연결된 거냐면, 엠블럭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센서가 감지한 이 데이터 값, 빛의 밝기 값이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엠블럭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엠블럭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면 엑셀 파일 즉 PC에 있는 애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결을 해제를 해야 엠블럭과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PC인 그 아이한테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엠블럭 연결을 해제를 해도 아두이노 우노에 업로드 된 거, 지금 저희가 코딩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수업을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끝났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어떤 걸 해주시냐면, 아까 받아놓으신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이 있어요. 요거 파일이, 잠시만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라이트 훅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잠시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뭘 눌러 주시냐면 처음에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이제 빛 센서가 측정한 각 색깔별로 밝기를 측정한 그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눌러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됐든 그 사이언스잖아요. 애들이 가설을 설정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빛이 제일 밝을까? 빨간색이 제일 밝을까? 초록색이 제일 밝을까? 뭐 파란색이 제일 밝을까? 흰색이 제일 밝을까? 그러면 센스 있는 애들은 세 개 빛이 다 합쳐졌으니까 흰색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밝은 게 뭐게? 막 이렇게 물어보면 막 애들끼리 막 중구난방으로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어제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흰색 빼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어떤 색이 제일 밝을 것 같으세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냥 오늘은 상품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네. 한번 선생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아이들이 아, 어떻게 느끼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색이 가장 밝고 어떤 색이 가장 빛의 그 밝기 가장 낮을까요? 채팅창에 그냥 가볍게 써주셔도 되네. 초파빨. 초록색이 제일 밝고 가장 많은 것 같고 빨간색이 제일 낮을 것 같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저는 저는 빨간색이 제일 밝을 것 같긴 한데, 파란색이 제일 밝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걸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데이터 수집을 누릅니다. 데이터 수집을 누르면 라이트 훅 이렇게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요게 중요해요. 포트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연수 첫 번째 때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그 포트 번호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아이들 보고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가 4번이 아니라 저는 몇 번이었냐면 17번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까먹었는데 그러면 엠블록 다시 가서 연결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1번, 2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 만약에 번호가 많다면 아까처럼 장치 관리자를 가서 어떤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냐? 장치 관리자 가서 포트 여기 들어가서 요거 CH340 요 옆에 포트 번호를 보고 와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 방법은 제가 아마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그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를 자신의 개인 PC에 맞게 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코딩을 끝냈죠, 그쵸?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시리얼 포트를 하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라는 여기 팔레트에 가서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요 블록을 가져와야 됩니다. 요 블록을 맨 아래에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 포트에 뭐 어떤 걸 전송을 할 거냐면, 네, 여기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 요거를 보낼 건데, 이제 여기에 어떤 걸 쓸 거냐면, 이 바나나 대신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데이터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데이터,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데이트, 그 다음에 시간, 타임,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내는데 어떤 걸 보낼 거냐면 뭐 지금 오늘의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또 뭘 보내야 되죠? 그 시리얼 포트에 네, 빛의 밝기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변수인 밝기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첫 번째 뭘 보낼 거냐? 데이트. 두 번째, 타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밝기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구분을 해주시냐면, 컴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넣고, 여기에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뭐 딜레이 없이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걸 까먹었네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고, 요거는 시작이 당연히 안 되겠죠?
과연 어떤 색이 가장 빛의 양이 밝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게 과학자가 하는 실험 방법이야. 뭐, 이런 가설 설정이랑 실험하고 변이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엑셀에 보내기 위해서 엠블럭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요거를 파일을 실행시키고 데이터 수집을 누른 다음에 포트를 17번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들어오죠. 그쵸? 지금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빛 센서 값이 이렇게 600 얼마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한번 켜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켜서 한번 직접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번 불을 킬 겁니다. 1번 불을 켜게 되면 갑자기 이제 데이터 값이 바뀌죠. 이거 한 10초 정도 누르라고 하시면 됩니다. 4, 5, 6, 7, 8, 9, 10. 띄었다가 5초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2번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띄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띄고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지를 누르는 거예요. 정지를 누르고 이걸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막 쌓인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데이터가 막 이렇게 쌓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쌓이면 아이들이 이 글자를,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표요. 막,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럼 이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날짜는 똑같잖아요. 데이트는. 요게 A가 데이트거든요. B가 아까 설정했던 타임. C가 저희가 마지막에 넣었던 밝기 변수. 요건데 이거는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B열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면 C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B열과 C열. 그쵸. 그래야 유의미하게 나오겠죠. A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네. 그래서 B열과 C열, 계속 변하는 B열과 C열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양옆에 귀퉁이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런 동그라미가 총 8개 나오거든요. 요런 거를 활용해서 이 그래프를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불이 켜져 있을 때 그냥 이거 네오픽셀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형광등 그거를 감지한 거고 요 첫 번째 구간이 뭐였냐면 요 첫 번째 구간이 네, 1번 버튼 누른 빨간색 불빛이었습니다. 빨간색 불빛이었고 요 2번 구간 요게 뭐였냐면 G였죠. G. 그래서 아까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를 설정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RG, B를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 요 타이밍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B였죠. 요게 B.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 구간이 뭐였죠? 네, W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5초 동안 기다린 구간. 1, 2, 3, 4, 5, 6, 뭐 이렇게 여기. 네, 그래서 가장 밝은 건 어떤 거냐면 초록색이 제일 밝습니다.
물론 1등은 흰색빛이 가장 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외로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저도 초록색이 두 번째로 밝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빨간색, 네 번째가 파란색. 요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요거를 보고 너희들이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했을 때 너희들이 세운 가설과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할 때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저희 캠프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을 보면 되고, 아니면 이 옆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600구간은 제가 지금 드래그한 요 600구간은, 그쵸?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 800부터 요 구간, 600이 되기 전까지 요 구간이 어떤 거냐면, 네, 빨간색 불이 켜진 요 구간이 될 거고, 또 600구간 요 구간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880 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 될 거냐면, 아이고, 초록색 불이 켜진 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840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 될 거냐면, 파란색 불이 켜진 구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쉬었던 구간 있고, 900대 나온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 될 거냐면, 흰색 구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이런 데이터를 보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불빛이 이런 빛의 밝기를 갖고 있구나. 요거를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도 구해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뭘 의미할지, 이 구간은 뭘 의미할지,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지 같이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연수까지 마쳤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요거 제가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데이터 수집 과정을 초등학교 애들이, 어, 처음에 포트 번호만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스물 몇 명이 있으면 좀 힘들긴 해요. 네. 그래서 LCD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CD로 그냥 그 빛의 양을 그냥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문제가 따로 없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그 PLQ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에 나온 거, 데이터 분석이 따로 안 들어가나요? 아, 전 들어가는 줄 알고 이 4차 시까지 이거 다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 곧잘 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곧잘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나 이 엑셀 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LCD로 하시면 됩니다. LCD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혹시나 하실 분들은 제가 어떤 걸로 보내드릴 거냐면 요거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진짜 이거 만드는데 영어를 갈아 넣었습니다. 계속 캡처하고 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다. 요 부분인데요. 요거 데이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이 데이터 다음에 요 데이트 쓰는 거 있죠. 요거는 안 써도 되더라고요.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니면 그럼 데이터 콤마 타임 콤마 그다음 밝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조물 만드는 걸로 더 중점을 두셨구나. 네, 뭐, 저는 여튼간에 뭐, 이 캠프의 목적은 과학자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 저는 요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아이, 아까 뭐지? 아이들이 그 포트 번호 설정하는 거, 그 포트만 기억만 한다면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표를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 그 뭐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면 제가 교환 드리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틀리지 않게 진짜 어린 아이, 그러니까 제 딸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따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녹화를 여기서